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구속됐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쟁에서 가장 우월한 자리를 차지한 순간 바로 2시간 뒤 유동규가 구속됐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은 이제 거의 확정적입니다만 대장동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 밤잠이 오질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울 이 경기도 수도권 경쟁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서울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유동규의 구속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입이 열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긴장해야겠습니다. 거의 물귀신 작전 같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한전 직원이 돈을 받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관리 책임은 지겠다. 그렇지만 그것은 도덕적 책임이다. 나는 죄가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이재명이 한전 직원과 대통령 이 단어를 꺼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전에 굉장한 피해를 준 일로 퇴임 후 엄청난 손해배상 또는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거의 비슷합니다. 화천대유의 이 엄청난 천문학적 이익, 반대로 한전은 천문학적 손해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재명 지사가 나 검찰이나 경찰이 손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입을 열면 열수록 지금 덫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화천대유 그리고 대장동에 대해서 그리고 유동규에 대해서 발언하는 내용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도 위기를 느끼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지사 유동규의 구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을 들어보면 문재인 정권과 함께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몰락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지사가 방금 전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가 구속된 데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다.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이 또 무슨 궤변입니까? 자, 오늘 서울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그러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또한 개발 이익을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자, 이걸 보면 지난번에는 마귀와 손을 잡았다. 그렇지만 막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유동규의 구속영장을 보면 이건 단순히 이재명이 막아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유동규가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그 뒤에 이재명이 지시를 한 건지 알고도 눈 감아준 건지 아니면 정말 몰랐는지 그러면 무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과 한전을 이야기하는데 성남시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대통령은 엄청나게 많은 공기업, 공공기관 등등이 있지만 성남시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그런 비중이 있는 곳은 몇 개 안 됩니다. 이걸 궤변이라고 합니다. 자, 굳이 문재인과 한전을 끄집어낸 이유가 뭘까요? 자, 야당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 말은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이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적 일탈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도대체가 6,300억 원의 부당이익을 3억 5천만 원 투자하고 거둬들이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궤변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열받을 만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전 문제로 골치가 아플 겁니다. 지금 현재 고발당한 상태로 아마 퇴임 후에는 이 문제로 사법 처리되거나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야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재명이 그래서 이걸 끄집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2만 3만 명의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면 제가 관리를 잘못했으니 사퇴하라는 건 지나치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다. 제가 뭘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지만 유동규 건은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지겠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건은, 대장동 건은 경기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2만 3만 명의 직원과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의 산하단체 가장 중요한 몇 곳 중 하나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설계를 하는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경기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2만 3만 명의 직원 부정행위, 또 지금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늘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공공해 보입니다. 자, 유동규가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측근 개념이 뭔지 정해주면 거기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겠다. 측근의 기준이 뭐냐? 바보입니까 이재명은? 이런 사람을 측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측근이라고 합니까? 지금 사람이 좀 이상해졌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말장난을 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조직관리 역량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갔다가 공사로 바뀌면서 원래 하던 직무를 했다. 이후 도지사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갔다. 이 말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본인이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또 유동규는 무슨 지난번 문재인과 안희정 그리고 이재명이 참가했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무슨 이재명의 선거운동에 사람을 동원했다는 그런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막걸리라고 하는지 지금 이재명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이제 이 변명을 하는 걸 보니 곧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민주당의 처지입니다. 대선 후보를 확정시킬 10월 10일까지는 뭐가 터지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11월이나 12월이나 1월쯤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가 터진다고 가정을 하면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근데 방법이 아마 애매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민주당도 청와대도 이재명의 오늘 이 변명을 듣고 있으면서 상당히 불쾌할 것으로 봅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